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2025년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올해 2023회 사회복지사 1급 인행사는요 충실하게 학습을 꾸준히 해오신 우리 수강생이시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발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인간발달은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그냥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습을 하실 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인간 발달에 관련된 거는 그냥 99%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한 문제냐, 두 문제냐, 세 문제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이런 각오로, 생각으로 학습에 임하시면 되겠다. 1번, 인간 발달 이론은 문제의 사정 단계에서만 유용하다.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1영역 인행사부터 마지막 8영역 사회복지, 법제론 다 똑같은데 이렇게 뭐뭐만 해당된다, 뭐뭐만 된다, 이런 문구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틀린 거예요. 사정 단계에서만 유용한 게 아니죠. 사회복지는 전 단계에서 유용한 거예요. 제가 아는 약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약사님. 근데 그 약사님이 저한테 교수님 사회복지과 교수죠? 네. 사회복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약사님이. 그분은 꽤 유명한 명문대 약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뭐라 그러냐? 멀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티.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약대 나오신 분들은 사회복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출신이건 간에 사회복지가 뭡니까? 그러면 저 두 단어로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멀티적이고요.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을 보세요. 인행사,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거 심리학이에요. 그죠? 두 번째, 조사로는 통계학이에요. 3영역 실천론은요, 상담이에요. 전반적인. 그 다음에 4영역 실천 기술론은 상담에 대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에요. 근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상담학과나 다른 임상심리학과에서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해요. 상담 기법이란 개념으로. 5영역이 뭐죠? 지역사회 복지론이에요. 그 다음에 6영역이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제도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이에요. 그러니까 버라이어티 하면서 멀티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회복지는 그래서 폭이 넓어요. 깊지는 않지만 폭이 넓다고요. 이게 우리 사회복지학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어떤 좁은 영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정 단계만 해당된다. 무슨 개입 단계만 해당된다. 아니에요. 전 영역이에요. 전 영역. 접수 단계부터 시작해갖고 종결 및 평가까지, 문제 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평가까지 전 영역을 다룬다. 수직적, 수평적, 내적, 외적, 이해되시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자원, 잠재적 자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이 1번 지문 같은 형태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좀 드려봅니다. 2번 발달 단계별 욕구를 기반으로 발달 단계별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특정 발달 단계 욕구 그러면 틀린 말이지만 발달 단계별로, 그렇죠? 뭐 구강기 때 또는 뭐 유아기 때, 청소년기 때
청년기일 때, 무슨 뭐 중년기, 노년기일 때 욕구가 다 다르잖아요. 이러한 욕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바로 나왔네요. 2번. 그럼 3번은 왜 틀렸을까요?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까? 평가할 수가 있죠. Person in environment, 상호작용합니다. 환경 속의 인간이라서. 그래서 먼저 사정 도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뭘로? 사회적 관계망표, 생태도, 소시오그램, 소시오메트리.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음, 넓게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법제를 통해서, 거시체계죠? 그래서 클라이언트한테 이러한 거시체계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평가할 수 있고. 4번, 사회환경보다 클라이언트의 생물학적 요소, 봐요. 요런 문구 나오면 틀린단 말이에요. 요런 문구 나오면. 뭔 말인지 알겠죠? 사회환경보다 클라이언트의 생물학적 요소를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우리는 파악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5번,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발달 과업을 획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버라이어티라고 얘기했잖아요. 버라이어티. 단선적, 획일적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지문에. 우리는 멀티 버라이어티. 정말 여러분 이 첫 번째 1교시 1번 지문에서 벌써 우리 사회복지 요 문구만 알아도요. 여러분 상당수 문제 정답을 뽑아낼 수 있다고요. 정답 몇 번? 2번. 2번, 인간 발달 개념과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 발달은 필수적으로 나오고 꼭 나오고 한 문제냐 두 문제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1번,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최적의 시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있죠. 최적의 시기가 적기성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학회에다가 레포트를 하나 내려고 하더라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게 이 안경이 누진다 다초점 렌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껴야 돼요. 돋보기를 안 끼면 정말 이제는 책을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눈이 아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30분 하면은요. 힘들어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뭐 그냥 저도 그 시기를 거쳤지만 두세 시간만 자도, 두세 시간은 좀 심했다. 4-5시간만 자도요. 그 다음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못해요. 하루 8시간 자고 공부하세요 해도 못한다. 적기성이 있습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없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방향성이 있죠. 자, 요러한 지문 형태가 나오면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알아요. 갓난아기는요. 맨 처음에 하늘만 보고 있어요. 양팔과 양다리를 흔들면서 모빌 보면 좋아하고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요. 뒤집기를 해요. 그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기어다녀요. 그런 다음에 슬슬 중심 부위에서 말단 부위로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상지에서 하지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방향성에서. 그래서 다리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일어나요. 그때 모든 가족들이 드디어 호모 에렉투스, 드디어 인간이구나 하면서 박수를 쳐줘요. 대부분 일어날 때 와 이래요. 그 다음에 걸어요. 그 다음에 뛰어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습니다. 3번, 성숙은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내는. 맞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란 단어 나오잖아요. 아주 쉽게 성숙, 성장이 있는데 확실하게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교재에 보면은 양적 팽창이다, 질적 팽창이다, 무슨 뭐 유전적 요인이 들어가는 게 성숙이다, 막 말이 어렵죠. 그냥 그런 거 모르셔도 돼요. 간단해요. 피는 못 속인다. 우리가 어르신들 그런 속담 많이 하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그러면 그거 성숙이에요. 피는 못 속인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무튼 피는 못 속인다 요 말 나오면 성숙이에요. 자, 예를 들게요.
엄마가 반곱슬이야. 그런데 아들, 딸이 맨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점 커갈수록 머리가 반곱슬이야. 그럼 이거 성숙이에요. 성장은 뭐냐? 커갈수록 머리카락이 자라요. 곱슬이든 반곱슬이든 무슨 직모든 그건 상관없이 그냥 머리카락이 자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럼 이거는 성장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빠, 엄마가 곱슬인데 자녀들도 곱슬이야. 직모가 없어. 딸만 넷인데. 그러면 요거는 성숙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엄마가 안짱다리야. 그런데 딸도 안짱다리야. 요거 성숙이에요. 맨 처음에는 안 드러나요. 그런데 서서히 커갈수록 안짱다리 형태가 나와요. 엄마 닮아서. 요거 뭐예요? 요거 성숙이에요. 다시 한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현, 나타나는 거. 뭐 환경의 영향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피는 못 속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거 나오면은 뭐예요? 네, 성숙이에요. 아주 간단해. 다음, 양적 팽창이라고 하는 성장은 뭐냐면, 야, 너 안 본 사이에 살쪘다? 그러면 이건 성장이에요. 야, 너 저기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더니 너 몸 튼튼해졌다? 근육이 좀 붙었다? 이거 성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본 사이에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다? 이거 성장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숙은 경험이나 훈련의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유전적 요인이에요, 그냥. 정답 3번. 4번, 발달은 소근육 말초 부위에서 대근육 중심 부위로 진행된다. 이것도 간단해요. 자, 어린이들한테 2살, 3살짜리한테 젓가락 주면서 젓가락질 해보세요. 못해요. 여러분이 젓가락질이요, 이게 고도의 말초 부위의 신경을 이용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젓가락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달은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가는 겁니다. 성장은 유전적으로 미리 정해진 정도까지 도달하는 생물학적 변화이다.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뭐겠어요? 성숙이죠, 이거는. 정답 몇 번? 3번. 이거 또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근데 대단히 헷갈려 하세요. 도대체 성숙은 뭐고 성장은 뭐냐? 그냥 성숙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피는 못 속이듯이 나타나는 현상. 뭐 외부 환경인 거 뭐건 전혀 상관없어. 그냥 유전적 요인이야. 요 말 나오면 성숙인 거예요. 성숙.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훈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예.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저희 큰아버지께서 교단에 쓰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교대, 그러니까 사범대 가시려다가 사범대 안 가시고 그냥 다른 과로 가시고. 근데 저는 지금 교수하고 있고. 저는 원래 군 장교 출신이에요. 저는 군인이지 교수할 생각은 꿈에도 못 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대학교 교수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진짜 고씨 집안 피는 못 속이네. 그럼 요거 성숙인 거죠. 3번, 인간 행동에 관한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분석 이론은 유년기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만 6세 이전, 남근기까지. 생태체계 이론은 환경 속의 인간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체계,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부 체계, 거시 체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인지 이론은 인간의 사고가, 즉 스키마, 도식에 의해서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인본주의 이론은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심판적 태도. 뒤에 가서 말씀드린 건데 무조건적인 존중, 무조건적인 수용이라는 거는 닥치는 대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건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많이 잘못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야구팀을 응원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이기면 아 잘했어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면은 그냥 야 응? 진짜 공급이 아깝다 임마, 진짜 프로야구 선수 임마 돈이 아깝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이러면 이건 조건적 수용인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잘했어, 용돈 100점 맞았으니까. 근데 점수가 예를 들어서 60점이야. 용돈 안 줘. 그럼 뭐라고 해? 이게 다 조건적 수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이기든 지든 1등을 하든 1등을 못하든, 이게 바로 인본주의 매슬로우와 로저스가 얘기한 무조건적인 수용인 거예요. 조건적 수용이 아니라.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특징인 거죠. 행동주의 이론은 개인의 무의식을 강조한다. 무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프로이드 쪽이죠. 정신 역동 모델입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성격 이론, 학자 및 주요 개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것도 단골로 나오죠. 이런 포메이션, 성격 이론, 학자, 주요 개념, 이런 포메이션. 그래서 큰 거 키워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인간 행동과 사회 연결. 요 포메이션 되게 잘 나옵니다. 1번 인본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은요, 융, 동화가 아니라 매슬로우 자아 실현이죠. 그죠? 또는 로저스가 나오고 현상학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 실현 가능성,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무조건적 수용. 1번 틀렸습니다. 2번 정신분석 이론, 매슬로우, 열등감. 매슬로우는 인본주의고 열등감은 개인심리 이론 아들러 쪽이죠. 그래서 이걸 옳게 고치면은 프로이드, 리비도, 무의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3번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 결핍 동기. 아니죠. 피아제는요 스키마예요. 스키마, 도식. 그리고 조절, 적응이나 동화 관련된 조절, 요런 단어가 나와줘야 돼요. 개인 심리 이론, 아들러죠. 아들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 보상, 창조적 자기, 미래지향적, 목적지향적, 생활양식, 요런 키워드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들러, 생활양식 맞죠? 생활양식. 그래서 생활양식은 크게 4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 첫 번째 공격형, 두 번째 기생형, 회피형 또는 아첨형, 그 다음에 사회형, 이런 형태로 구분이 된다. 5번 분석심리이론, 로저스 아니마. 아니마는 정신분석이론, 프로이드 쪽이죠. 그래서 옳게 고치면 융, 자기, 셀프,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 자기, 애니마, 애니무스 또는 뭐 음영 또는 페르소나, 요런 단어, 콤플렉스, 요런 게 나와줘야 돼요, 키워드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행동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면, 인간을 주관적인 존재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외부 자극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행동주의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반복 강화되면 반응이 나타나고, 그 반응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성격으로 나온다는, 행동으로 나온다는 그러한 이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주관적인 존재, 능동적인 존재로 본 게 아니라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책을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계속 읽어. 또 읽다 보면서 아, 이 책 내용이 뭐구나. 이게 바로 행동주의인 거예요. 행동주의. 이렇게 누가 알려주면서 또는 자기가 공부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생각하면서 아, 이거구나. 그러면 인지주의 쪽이지만, 그냥 덮어놓고 모르더라도 계속 읽고 또 읽고 1000번, 2000번 읽으면서 깨달아? 그럼 요거는 뭐다? 행동주의라는 거죠. 1번 기억은 틀렸고, 니은 인간 행동은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자유의지 요 말 나오면 인본주의 쪽이에요. 자유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결정론이에요. 디귿 선행 조건과 결과에 따라 행동이 형성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선행 조건이 긍정적이야. 또는 선행 조건이 부정적이야.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행동이 형성된다는 거죠. 경험주의의 근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스키너. 자, 크게 행동주의는 두 사람의 학자가 유명하죠. 하나는 파블로프예요. 그래서 여기를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이 스키너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스키너하고 왓슨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조작적 조건화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신 게, 도대체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의 차이점은 뭐냐? 간단해요. 1대1, 자극과 반응, 강화가 1대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고전적이에요. 그래서 파블로프의 그 유명한 개실험, 먹이를 줄 때마다 배를 울려요. 삑, 먹이 줘요. 밥을 줘요. 개밥을 삑, 밥, 삑, 밥, 삑, 밥. 그럼 요건 고전적이에요. 1대1이니까. 그러면 밥을 안 줘더라도 삑, 벨소리만 내면 얘가 숙달 반복, 강화가 됐기 때문에 벨소리만 들어도 수백 번을 눌렀겠지. 밥 줄 때마다 벨을 눌렀으니까. 그러니까 벨소리만 들려도 나 이제 밥 주니까는 먹을 게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개침을 흘리더라는 거죠. 이게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하고, 스키너와 왓슨의 조작적 조건화는 뭐냐? 방법을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키너거든요. 이제 왓슨은 G가 이제 미로를 통과하는 실험이었는데, 대표적인 게 스키너예요. 그래서 스키너는 비둘기로도 하고 G로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비둘기 상자 안에 비둘기를 넣었어. 그래서 거기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 상자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이를 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모이를 줘. 그러니까는 얘가 계속 모이를 누르더라는 거죠. 모이를 먹기 위해서. 다음 두 번째 조건. 배를 누르면, 거기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 스파크를 튀겨. 누르기만 하면 전기 스파크를 튀겨.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걔가 그걸 안 누르더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 간헐적. 누를 때는 어쩔 때는 모이를 왕창 주고, 어떨 때는 모이를 조금 주고, 어쩔 때는 안 주고, 어쩔 때는 왕창 주고, 어쩔 때는 조금 주고, 이렇게 조건을 달리하는 거. 요거는 뭐다? 조작적 조건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화 쪽에 들어갑니다. 1번,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킵니다. 아니죠.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벨트매라고 계속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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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소리가 들려요. 정말 짜증나고 듣기 싫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벨트를 매게끔 하는, 벨트를 매게 하는 행동을 유발시키고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 불쾌한 자극을 주는 거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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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이때 벨트를 매므로써 그 소리가 안 들려. 불쾌한 자극이 제거돼. 그 행동을 하면. 이거는 뭐다? 부적 강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불쾌한 자극을 제거하는 거다. 2번, 가변 비율은 강화 계획에서 맨 마지막 단계죠. 가장 강력한 슬롯머신. 슬롯머신 아시죠? 그 카지노에 가면은 그 발을 땡겨요. 그러면 777 나오면은 엄청난 양의, 자기가 예를 들어서 1달러를 걸면 무려 10만 달러, 100만 달러는 어마어마한 잭팟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잭팟이 터질 걸 기대하면서 계속 잡아당겨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헐적 강화와 비슷해요. 슬롯머신 같은 게. 그게 바로 뭐다? 가변 비율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보상을 주기는 주는데 언제 줄지를 몰라. 가변, 변동이 있다는 거죠.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비율 계획이 강화 계획 중 반응률이 가장 높습니다. 진짜예요. 밤새도록 땡긴단 말이에요. 3번, 인간 행동은 내적 충동보다는 외적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여 나타난다. 고정 간격 계획은 가장 약한 반응률을 보이죠. 왜냐하면 때 되면 밥 주는 거니까. 때 되면 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상이 되는 거죠. 12시 되면 밥 주겠구나. 대표적으로 군대죠. 군대는 정확해요. 7시 되면은, 6시 반 되면은 밥 주고, 12시 되면 밥 주고, 역시 또 저녁 6시 반 되면 밥 주고, 뭐 정확한 거니까. 그래서 정해진 시간 간격이 지난 후 강화를 주는 것이다.
인간 행동은 예측 가능하며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아들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심리 이론이죠. 인간은 사회적 관심에 의해서 동기화가 됩니다. 맞습니다. 가족사회, 지역사회, 관심에 의해서. 2번 출생순위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큰아들 성격 다르고 막내아들 성격 다르고 큰딸, 막내딸, 외동딸, 외동아들 성격 다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월에 대한 추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맞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이뻐지고 싶다. 나도 튼튼해지고 싶다. 나도 몸짱이 되고 싶다. 나도 진짜 똑똑해지고 싶다. 우월성 추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격 유형을 태도와 기능의 조합에 따라 아니죠.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형부터 사회형까지 총 4가지로 구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으로 구분했다는 것이죠. 5번 가상적 목표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기의 어떤 목표 도달점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어떤 상상적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 정답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프로이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초자아의 특징 초자아는 뭐냐면 다른 말로 상위자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이성이잖아요. 논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실성이 기반이 되는 걸 우리는 자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아는 현실성과 논리성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초자아라고 합니다. 상위 자아 중에 맨 꼭대기에 있다 상위자.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아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 자, 우리 독립열사분들 계시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셨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처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아니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또는 순국하면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러니까 뭐하고 연관돼요? 신념, 양심, 도덕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의 특징은 자아 이상과 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도덕, 양심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논리적이진 않아. 근데 그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프로이드는 실수행위를 통해 무의식이 작용하는 증거를 파악하였습니다. 내면하는 심리적 갈등이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아니죠. 근육계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방어기제. 이거는 뭐다? 신체화죠. 사람이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눈을 막 깜빡인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막 떤다거나 또는 막 갑자기 막 몸에 경련 상태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또는 막 배가 아프다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나타난다.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과 현실 원칙에 지배된 맞습니다. 현실성, 논리성을 기반하는 게 바로 자아다. 남자아이는 남근기의 오디푸스 콤플렉스로 인해서 거세 불안을 경험합니다. 맞습니다. 남근이라는 거는 성기를 얘기합니다. 페니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간에 요 나이대, 즉 3세에서 6세는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일렉트라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성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아이는 아빠 성기가 자기 성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잡아먹힐 것 같아요. 무서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세, 옛날 내시들 거세 했잖아요. 성기를. 그런 개념이에요. 거세 불안이라고 그래요. 요 나이 때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빠한테 복종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동일시예요. 아빠가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동일시. 다음 여아는 3세, 6세 여아는 남근 선망이에요. 남근 선망. 엄마도 없고 자기도 없는 거를 아빠는 갖고 있네? 그러니까 그거를 쟁취하고자 하는 질투, 시기,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이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남근 선망이라고 그래요. 여아는 남근 선망, 3세에서 6세 남근기 때, 남자아이는 오디푸스 컴플렉스, 거세 불안을 가진다.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로저스. 로저스는 대표적인 인본주의 학자죠. 그래서 로저스는 자물쇠도 문제도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고 그 해결 방안 열쇠도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정답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는 클라이언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주관적 세계, 주관적 경험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1번 인간의 내재된 잠재력을 강조한다. 임파워먼트죠. 인간의 욕구 발달된 걸 제시한다. 그렇죠. 이거는 매슬로우죠. 욕구 발달 단계는 뭡니까? 매슬로우죠. 매슬로우. 그래서 다시 한번 인간의 내재된 잠재력, 임파워먼트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자아실현 경향성을 강조하고 4번 인간의 주관적 경험.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란 주로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인간의 통합적 존재로 보는 거. 요거는 뭐다? 로저스고 같은 인본주의이지만은 욕구 발달 단계를 제시한 거는 뭐다? 매슬로우다. 그래서 1단계 생리적 욕구, 그 유명한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소속 사랑의 욕구, 4단계 자아 존중,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고 10번 피아제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할론적 사고. 이건 전 조작기죠. 물할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또는 물건이 물체나 물건이 alive 살아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체 물건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 조작기는 통상 보면은 6세 미만 7세 미만 그 미취학 아동이거든요. 그러면 요때 어린이들한테는 딸 자고 있을 때 저기 쇼파가 일어나서 춤춘다? 그럼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딸 자고 있을 때 달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 진짜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물체 물건이 살아있다고 믿는 거. 요거는 전 조작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바로 정답 나왔습니다. 지금 묻는 거는 구체적 조작기, 즉 초등학교 다니는 시기인 학령기 7세부터 12세 또는 8세부터 13세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미취학 아동에 해당되는 전 조작기의 특징이다. 물할롤은. 1번 틀렸고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눈셈 수학하지 않습니까? 분류와 보존 개념을 획득합니다. 맞습니다. 전 조작기의 어린이들한테는요. 바나나를 이렇게 뜯어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죠. 왜? 질량이 줄어든 줄 아는 거예요. 먹기 좋게 사과를 반으로 쪼개서 주잖아요. 4쪽으로 나눠가지고 그럼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죠. 왜? 분량이 줄어든 줄 아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 딸 5살 땐가 쌍쌍바를 먹기 좋게 뜯어서 줬어요. 그때 집어 던져버렸어요. 실제로. 왜? 양이 줄어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2개 똑같이 줬는데. 그래서 요 나이 때는요 그냥 통째로 줘야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존 개념이라는 거는 질량 보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양이 줄어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쌍쌍밥 2개 나눠줘도 2개가 똑같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이 질량 보존이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초등학교 들어와서 사칙연산 배우면서 안다.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뱃돈 주면은 예를 들어서 10,000원권이 있고 5,000원권이 있고 50,000원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다닐 때 애들한테 5,000원권, 10,000원권, 1,000원권 뭐 이렇게 줄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분류해봐면 분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1,000원은 1,000원대로, 5,000원은 5,000원대로, 10,000원, 50,000원권 분류해가지고 딱 이렇게 차례대로 모은다는 거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자기중심성은 간단해요. 역지사지예요. 그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아중심성 뭡니까?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역지사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를 안 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참 진짜 애 같네. 이렇죠. 그거예요, 그거.
나이 먹어서도 참 애 같네. 자아중심성이 아직 완전히 떨어지지 못한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 또는 다시 퇴행, 다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10번의 정답 1번입니다. 11번 매슬로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매슬로우 로저스가 23회 일행사에서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원래는. 인간의 무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 프로이드죠. 무의식 그러면 프로이드 학파 쪽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성선설. 성선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본입니다. 인본. 네. 사람이 근본이다. 인간 행동에 대한 환경 결정론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스키너, 파블로프, 행동주의 쪽이고, 자기 완성의 필수 요인으로 열등감 극복을, 열등감 나오면 누구죠? 그렇죠. 아들러죠. 개인심리 이론.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관찰 모방학습, 관찰 모방학습. 누굽니까? 사회학습 이론의 반두라 교수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생태체계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의 연관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멀티 버라이어티. 이 단어만 알아도 상당수 문제를 8개 영역에서 정답과 오답을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정답 선제와 오답 선제를. 다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거는 맞는 단어예요. 2번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사정 도구로서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환경의 체계 수준별, 아까 인간 발달 단계별 이런 식으로 체계 수준별 개입 근거를 제시합니다. 각 체계들로부터 다양한, 또 나왔네. 버라이어티, 다양한. 영어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적어드릴까? 다양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 획득이 용이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단선적인 거 아니죠. 단선적 이 말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멀티 또는 역동적, 다이나믹, 멀티 이런 단어 나와줘야 돼요. 단선적 이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어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 씁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오직 이거야. 이런 방법만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분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하잖아요. 정답 5번입니다. 13번 사회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시면 엔트로피는 외부의 에너지가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에너지가 시간이 갈수록 소멸하는 현상이에요. 그 과정에서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이 어떻게 돼요? 무질서해지고 혼란해지고 서로 충돌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원래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요 말은요, 열역학에서 물리학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온 거예요. 정리할게요. 엔트로피는 외부의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감소하고 소멸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질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즉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가 증가하거나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유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용한 에너지죠. 무용한 에너지가 쓸모없는 무용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형태예요. 유용한 에너지는 감소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폐쇄체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외부의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으니까 폐쇄체계죠. 항상성이라는 거는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 체계의 속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항상성. 외부의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 체계의 속성을 유지하려고 그래.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거는 그렇죠. 균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외부의 에너지가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체계의 속성을 유지하려고 해. 균형.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체계의 속성을 유지하려고 그래. 항상성.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간에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 그러면서 가정을 유지하려고 해. 균형. 상담 선생님, 고병무 교수님, 사회복지사를 만나갖고 상담을 받아. 그러면서 어떻게든 간에 가정을 유지하려고 해. 항상성, 부부 항상성.
체계의 혼란과 무질서를 증가시킨다. 이건 아까 얘기한 엔트로피네. 체계의 속성은 경계의 개방성과 침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경계는 무슨 경계? 반투과성 경계. 균형은 주로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한 개방체는 아니죠. 균형은 외부의 에너지 자체가 못 들어오게 막은 상태에서 그 체계의 속성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폐쇄 체계예요.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콜버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덕 발달 단계죠. 전인습, 그러니까 인습접을 가운데 두고 위는 전, 밑에는 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수준이에요. 그리고 두 개씩 나뉘어요. 그래서 전인습적 수준 2단계, 처벌과 복종, 쾌락. 그 다음에 인습적 수준, 착한 소년, 착한 소녀. 그 다음에 법과 질서. 요게 3, 4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후인습적 수준. 요걸 3수준이라고 그러죠. 후인습적 수준도 역시 2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사회계약, 그 다음에 헌신, 도덕. 1번 전인습적 수준. 사회적인 인정에 관심을 가지고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아까 착한 소년, 착한 소년. 요거는 뭐예요? 3단계, 인습적 수준의 3단계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전인습적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1번 틀렸고 2번 인선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옳고 그름 양심 도덕 나오면은 맨 마지막 후인습적 6단계. 인습적 수준. 인습적 수준 그럼 무조건 3, 4단계 나와야 돼요. 착한 소년, 착한 소녀, 권선징악. 그 다음에 법과 질서. 행동의 결과가 가져오는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서 옳고 아니죠. 요거는 처벌과 복종인 전인습적 수준의 1단계. 후인습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5단계와 6단계고 사회계약과 뭐가 있다? 도덕 양심.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법과 규칙은 준수되어야 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바뀔 수 요게 바로 뭐예요? 4단계.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바뀔 수 있다. 맞네요. 정답 4번. 5번 후인습적. 규칙을 준수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 아니죠. 요거는 인습적 수준의 4단계 법과 질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환경 수준으로 옳은 것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정부의 입법과 사회정책이다. 방송 매체를 통하여 형성된 외모, 의복, 문화 등에 관해 딱 나왔네요. 문화, 그 다음에 사회정책, 법, 행정, 관습, 종교 뭡니까? 거시체계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브로펜브레너의 중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관계 이 말 나오면은 중간체계예요. 그냥 고민도 하지 마세요. 고민도 하지 마세요. 아빠와 엄마의 관계, 큰형과 작은형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relationship. 요 말 나오면은 중간체계라는 거죠. 1번 가족, 친구, 학교, 종교단체는 이건 미시체계. 부모와 교사의 관계, 형제 관계 등을 말한다. 답 나왔네. 정답 몇 번? 2번. 인행사는 수학 공식처럼 그 관련된 키워드와 개념만 딱 잡고 계셔도요. 정말로 20개 이상 그냥 쉽게 풀 수 있어요. 관계. 3번 신념, 태도, 전통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 신념, 태도, 전통, 관습, 문화 뭡니까? 종교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학교위원회. 학교위원회? 뜬금없이 무슨 위원회, 공공기관, 또는 부모의 직장 이런 거 튀어나와요. 당황스럽네. 이거는 뭐지? 외부체계. 외부체계. 개인이 어느 시대에 출생했는지에 관심을 둔다. 출생? 어느 시기? 시간체계. 정답 2번입니다. 17번 브로펜브레너의 미시체계. 미시체계라는 거는 클라이언트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까 했잖아요. 16번에 지문 1번 가족, 친구, 그 다음에 무슨 동료.
기억, 인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사회 환경을 말합니다. 전생에 걸쳐 일어나는 개인의 변화, 사회의 역사적 환경, 이건 시간체계. 전생에란 말이 들어가니까, 생애.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부모의 직장, 형제가 속한 직장, 위원회, 공식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군, 구청, 요 말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외부 체계.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우세요. 부모의 직장, 아무튼 뭐 직장, 위원회, 시군, 구청, 요런 말 나오면 뭐예요? 외부 체계. 정답 옳은 거기 때문에 1번입니다. 영아기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참 자녀를 키운 분들은 이런 문제가 대단히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을 그때 키워봤으니까. 0세부터 2세까지. 그러면은 모빌 보면 좋아하다가 뒤집기 하고 기어다니고 다리 힘주면서 쓰고 드디어 호모 에렉투스 되고 뛰어다니고 엄마 젖 또는 분유 먹다가 이유식 먹고 이빨 나고 이런 것들. 걸어다니다가 하지에 힘이 없으니까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왜냐하면 상체가 더 발달됐으니까. 그러다 점점점 다리에 힘이 붙으면서 젓가락질 못한 게 또 젓가락질 하기 시작하고 말초 부위로 신경이 발달하고. 분류화 개념을 획득한다? 깐난애기가요? 1 더하기 1은 뭐니?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렸고 2번. 이건 구체적 조작기. 서해라 말대로 구체적 조작기. 오디푸스 콤플렉스. 이건 3세, 6세 남근기. 상징적 사고 활발력. 이것도 전 조작기. 정답은 1번이죠. 1번. 애착관계죠. 애착관계. 이때는. 그죠? 피부와 주로 피부와 피부를 접촉을 통해서. 정답 1번입니다. 19번 유아기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 역할의 내면화가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아, 나는 여자구나. 나는 남자구나. 영아기보다 발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맞습니다. 깐난애기는요, 눈 뜨면 크고 눈 뜨면 커져요. 에릭슨의 주도성대 죄책감 단계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됩니다. 3세, 6세 맞습니다. 피아제의 자율적 도덕성 아니죠. 타율적 도덕성이죠. 타율적 도덕성. 정답 5번입니다. 20번 아동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세부터 12세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때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나이가 나오면 아, 요거 초등학교 시절, 아, 요거 유치원 다닐 때, 아, 요거 깐난아기 시절, 아, 요거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문제 푸는데 수월하다. 자, 초등학교 다닐 때 가역적 사고가 발달합니다. 맞죠? 가역적 사고라는 덧셈 뺄셈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 그죠? 2 빼기 1은 1. 가역적 사고 되죠. 단체 놀이를 통해 분업의 원리를 학습합니다. 맞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학교 운동장에서 막 그냥 놀잖아요. 체육시간에도 그냥 팀별로 놀고. 운동기술이나 근육의 협응 능력이 정교해집니다. 맞습니다. 형식적 조작사고에서 구체적 조작사 아니죠. 구체적에서 형식적으로 더 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 저거구나 이해가 되지만 눈에 안 보여도 아는 거죠. 따라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시청각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속된 부호, 무슨 부호? 문자라고 하는, 한글이라고 하는 약속된 이러한 부호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아, 머릿속에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초등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모르겠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성숙이 저거구나. 아, 성장이 저거구나. 아빠가 뽀글뽀글 곱슬머리야. 엄마도 뽀글뽀글 곱슬머리야. 그러면서 아들, 딸, 자녀들을 곱슬머리 보여줘. 그러면서 요게 콩 심은데 콩 나는 거면서 요게 성숙이에요. 그러면 아, 이런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형식적 조작사고에 구체적 조작사고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에서 형식적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청소년기 때부터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정답 4번.
에릭센의 근면성의 발달을 중요한 거업을 합니다. 근면성 대 열등감 단계죠. 21번 청소년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순서대로 나왔어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노년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까지. 분명히 출제위원들이 한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저번에. 왜냐하면 생애 발달 단계는 발달 단계에서는 몇 문제 안 나왔거든요. 그냥 노년기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그냥 한 문제씩 다 나왔습니다. 뜻밖으로. 반면에 학자들 이론에 관련돼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몇 문제 안 나왔어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되거나. 인행사 앞으로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출제 경향이. 21번 청소년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기술이 획득된. 조합기술이 획득되는 것은 구체적 조작기 또는 아동기 또는 학령기죠. 가설 연역적 사고에서 경험 균학적 사고는 아니죠. 경험적으로 얻은 거를 가설을 하는 거는 즉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 거죠. 그래서 1번, 2번 틀렸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험 균학적 사고에서 가설 연역적 사고로 전환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3번 마샬 또는 마샬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아 정체감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맞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 형성, 역할 혼란, 그 다음에 유실, 유해 4가지 형태로 구분했다는 거 강조드리고 뒤에서 또 한 번 강조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2차 성징은 직접적인 생식 기능과 관련된 성적 성숙이다. 아니죠. 직접적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지문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직접적이면서 간접적인 걸 전부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차 성징이라는 거는 오로지 생식 기능과 관련된 성적 성숙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다양한 간접적인 것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즉 간접적으로. 2차 성징이라. 그걸 가지고 우리는 2차 성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를 통해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 이거는 청년기 이후죠. 왜냐하면 이거는 청소년기 때 특징이니까. 벗어날 수 있다는 거는 청년기. 청소년기 때 이거야. 청년기가 돼서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 22번 청년기 발달과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아 통합이 완성되는 시기로 삶 전체에 대한 평가를 이건 노년기. 자아 통합 이 말 나오면 노년기. 전환적 추론이 가능해진다. 유아기. 전환적 추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인과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논리적인 거예요. 비논리적.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게 유아기 때인데 내가 슬퍼. 근데 때마침 비가 내려. 그러면서 봐봐. 내가 슬프니까 하늘도 내 마음을 알면서 같이 울어주잖아. 이런 거죠. 교수님 이거 나이 든 사람들도 이런 거. 그러면 아직 못 벗어난 거예요. 유아기 때. 아니면 퇴행이 온 거거나. 이게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봐봐. 내가 지금 슬퍼하니까 하늘도 비가 내리잖아. 이거는 논리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연이잖아요. 우연. 이런 걸 뭐라 한다 우리가? 전환론적 사고. 누가 나를 미워했어. 그래서 나도 걔를 미워해. 근데 걔가 가다가 딱 넘어졌어. 봐봐. 응? 나를 미워하니까 저 넘어져서 피나잖아. 그냥 넘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딱 우연히 맞아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전환론적 사고라는 거죠. 뭔가 논리성, 이성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기어이 맞추려고 하는 거. 유아기 때 특징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 감정상 해방된다? 청년기 때 아니죠. 캥거루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까? 주머니에서. 아니면 그냥 계속 있을까? 양가 감정이 있는 거죠. 독립을 할까 말까?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군대도 갔다 왔는데 독립을 할까? 아니야 여기 더 있을까? 양가 감정 생기죠. 피아제는 구체적 조작 사고가 발달한다고 보였다. 예? 구체적 조작 사고. 요거는 아동기죠. 지금 물어보는 거는 청년기.
에릭슨은 친밀감 대 고립의 심리사회적 위기가 발생한 맞습니다. 정답 5번. 중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 나이대죠. 에릭슨의 정체성 대 침체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니죠. 생산성 대 침체기죠. 2번 갱년기는 남성인 아니죠. 갱년기 나타납니다. 남성한테. 나타납니다. 우울증도 생깁니다. 단지 여성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발생이 됩니다. 여성은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하고 아니죠. 감소하죠. 성호르몬이. 무조건 나이 먹을수록 이제 성호르몬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여성은 성적 호르몬인 성호르몬이 에스트로겐 감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또는 안드로겐이 감소합니다. 성호르몬. 시각, 청각, 미각, 후각 등의 감각 기능이 가장 이거는 청소년기, 청년기. 결정성 맞죠. 결정성적 크리스탈라이즈라는 거는 뭐냐면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반면에 플루이드라이즈는 뭐냐면 유동성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순발력이죠. 임기응변. 이거는 청소년기, 청년기 때 가장 발달돼요. 유동성 지능은. 그런데 신중성, 크리스탈라이즈, 크리스탈 단단하잖아요. 견고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어떤 신중함은요 좀 떨어져요. 청소년, 청년기 때. 반면에 제 나이 때는 신중함은 증가해요. 계속. 반면에 순발력, 임기응변, 유동성 지능은 점점점 감소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노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향성이 증가합니다. 아니죠. 내향성이 증가하죠. 나이 먹었어요. 난 키우죠. 집에 안 나가려고. 강아지 털 깎고 고양이랑 같이 놀아요. 정답 1번. 노년기 사회적 역할과 관계망의 축소는 고독과 사회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며느리님이 오래된 거라 버리면 난리 납니다. 고물상 가서 기어이 찾아오죠. 야, 이게 어떤 냄비인 줄 알아? 어머니 이거 너무 구닥다리고 오래돼서. 내가 이거 시집 올 때 갖고 온 거야. 네가 이걸 왜 버려? 막 이러면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합니다. 생에 대한 회상 경험이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때 되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 지혜라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자아통합 때 절망의 시기고 이때 이걸 잘 극복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정답 1번. 생애 주기별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아기 성역할 인식 확립, 유아기죠. 아동기 대상 연속성, 영아기죠.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확립, 맞습니다. 정답 3번. 중년기 자아통합 완성, 노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아통합이. 노년기 친밀감 형성, 이건 성인 초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핵심 위주로 해서 23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 기초 중에서 사회복지 조사론 이 영역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